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일본 생활에 대해서 친구랑 함께 Q&A를 한번 해볼 거예요. 사실 이 기획이 쇼츠로 만들 기획이었거든요. 근데 인스타로 질문을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롱폼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급하게 롱폼 기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2년 정도 살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대답할 친구는 5년 정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약간 보통의 직장 생활 이런 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보통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다고 생각한 게 MBTI도 완전 극과 극 느낌? 저는 I 그리고 J거든요. 이 친구는 E랑 P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이 조금 달라질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오늘은 요즘 현지인 핫플인 키서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인이는 5년째, 저는 이제 2년 조금 지난 느낌입니다. 이것도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지? 몇 년까지 그치. 재밌었어요? 한 반년? 반년? 아, 생각보다 짧네. 네, 1년도 안 되게. 알겠습니다. 자, Q&A 시작해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일본 생활과 한국 생활에 가장 큰 차이나 장단점이 있나요? 특히 인프라가 부족하고 느리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진짜로 느끼는지. 제가 먼저 대답을 해보자면, 근데 확실히 저도 느끼는 거는 정말 한국보단 아날로그적인 게 많고 그 구청, 시청 이런 데가 너무 느리다. 그리고 꼭 거기에 가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한 점? 전 사이타마라는 동네에 사는데요. 확실히 인프라가 확실히 없어. 배달도 진짜 거의 안 되고 아, 진짜? 되는데도 완전 체인점? 막 맥도날드 이런 데밖에 안 되고 배달비도 진짜 비싸고 한국은 솔직히 어느 동네를 가든 영화관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고 아, 그치. 조그만한 영화관이라 다 있는데 영화관이 진짜 없어. 아, 영화관이 가려면 기본은 신주쿠 아니면 동네 한 전철 타고 진짜? 20분씩 가야 돼가지고 영화 보기에도 약간 큰 마음을 먹어야 된다. 쉬는 날 영화 보러 가는 것도 큰 외출이 필요하다. 아, 그렇구나. 어. 나는 워낙 이 도심에서밖에 안 살아봐가지고. 그리고 약간 동네 술집이나 식당 같은 것도 다 한 6시, 7시면 다 아, 문을 진짜? 닫고 완전 시골 같은 느낌으로 하네. 시골 도쿄인데도. 느낌도 아니고 완전 음. 도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로 치면 그래도 경기도? 그니까. 그 정도 이 정도인데도 완전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 확실히 도쿄랑은 완전 다른 느낌? 아, 그리고 그거. 일본은 약간 난파가 낮이고 밤이고 엄청 많아요. 낮에도 엄청 심하다. 한국은 진짜 그 술 마시는 거리나 아니면 헌팅 술집 이런 데 가야 좀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맞아. 일본은 그냥 낮이고 밤이고 지하철이고 길거리고 맞아. 지하철에서 진짜 많아. 개찰구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 자, 2번. 일본 생활을 추천하는 사람과 비추하는 사람. 일단 추천하는 사람부터 먼저 할까요? 좋아요. 제 의견은 일단 1번.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2번은 뭐 이거는 다들 생각하겠지만 일본 문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 3번은 조금 느려도 괜찮고 내 페이스대로 사는 게 문제 없는 사람. 저는요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말고는 비추입니다. 그래요? 모두 비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조금이라도 약간 흥미가 있는 사람? 아니면 확실히 살다가 금방 돌아가는 분. 그냥 그냥 체험만 하고 돌아가는 느낌. 여행으로 오는 게 훨씬 나은 느낌? 사는 것보다는 그치, 사는 거랑 여행이랑 다르니까. 완전 다르니까. 자, 그리고 비추하는 사람은 몇 가지 있나요? 지금 비추? 다 비추라고 다 했으니까. 비추인데, 근데 의외로 일본에 취업이 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말고 이런 문화에 동경 있는 사람들은 금방 살다가 뭐 생각이랑 너무 다르니까 막 가버리는 느낌? 아, 그런 게 있구나. 저는 일단 1번은 아까랑 상반되는 느낌으로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 맞아. 아무래도 뭔가 한국도 약간 요즘은 그렇게 변화된다고 하지만 개인주의가 강한 편이고 그리고 뭔가 가족이랑 더 떨어져 있으니까 힘들 때도 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 그지 한국인들은 조금 처음에 급하신 분들은. 맞아 적응하기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등바등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즐기지 못하고 진짜 일만 하잖아. 충분히 금전적인 시드머니라 해야 되나? 그런 금전적인 자본 없이 오는 사람들? 딱 진짜 최소한의 돈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맞아. 약간 알바를 하루에 2개를 뛰어야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냥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게 나아. 그리고 3번. 일본과 한국의 물가 체감. 어떤가요? 저는 외식은 확실히 일본이 훨씬 비싼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은 솔직히 1인 가구면 집에서 해먹는 게 너무 비싸지 않나? 막 마트 같은 데 장보고 해먹는 게 비싼데 일본은 확실히 해먹는 거 엄청 싼데 맞아. 좀 외식이 좀 비싼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좋아하니까 아. 약간 술 마시고 이러는 거 한국이 훨씬 싸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 무료 맞아. 배송이 거의 없고 그러네. 배송비가- 무료 배송은 진짜 아마존 정도? 배송비가 너무 다 비싸 막 맞아, 700엔, 맞아. 800엔 이러니까 그러네. 그거 말고는 요즘 한국도 너무 비싸져가지고 딱히 크게 차이 안 나는 느낌? 그치. 나는 교통비가 확실히 아, 일본이 더 비싸다. 맞아. 택시비가 거의 2배. 맞아. 그치? 택시 못 타, 택시 못 타. 교통비는 확실히 일본이 좀 비싸다. 근데 마트는 확실히 일본이 일본이 비싸다. 훨씬 아. 훨씬 자, 다음. 음. 대중교통 복잡한가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완전 복잡. 그래? 나는 별 차이점은 없다고 느꼈거든. 약간 익숙해지면 진짜 다 괜찮은데 아.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고 응. 새로운 동네 가면 좀 헤매고 나는 처음에 그게 좀 어려웠어. 약간 탄체로 자동 환승되는 거 있잖아. 그게 구글지도 봐도 이게 무슨 소리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분명히 호선 어. 2개 나오는데 나는 한 개만 타고 맞아, 있고 맞아.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에도 2호선이 성수행을 좀 잘못하면 거기보다 더 가야 되는데 성수에서 멈춰 있거든. 맞아. 그런 느낌이 조금 맞아. 일본이 더 많은 편이다. 약간 일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일본 지하철 꿀팁은 좋아요. 여기 있는 이게 진짜 완전 좋아요. 이게 아. 가장 빠르고 잘 나오는데 일본어로 되어 있다는 좀 단점이 아. 있고요. 구글맵만 보고 따라가면은 언니 말대로 급행도 있고 아, 맞아, 강력 맞아. 정차도 있고 음. 특급행도 있고 막 통근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내가 이러는데 못 내려. 맞아. 그리고 이거 어디지? 그럴 때는 무조건 어플에서 타라는 시간에 열차를 타야 돼. 타라는 열차의 시간을 맞네, 그 플랫폼만 보고 무조건 타면은 무조건 성공한다. 빨리 온다고 타면 안 된다. 맞아. 무조건 지하철 이거 타도 되나? 약간 이런 안 느낌. 된다. 그치? 어플을 보고 그치. 어플을 따라가야 된다. 자, 다음.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불편했던 거 있나요? 아 매번 느끼는 거는 은행 어플이 약간 안 돼가지고 한국이나 그런 데는 이제 친구랑 이렇게 밥 먹고 그러면 한국 카드로 긁고 뭐 은행으로 보내줄게 뭐 이런 게 되는데 일본은 그게 아예 안 돼. 은행 어플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잔고 확인 정도? 그치. 친구는 손에 꼽게 해본 것 같아요. 거의 안 해봤고 나도 약간 페이페이. 페이페이도 또 안 쓰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 그리고 또 모든 문서가 서류화 돼가지고 맞아, 종이 맞아. 서류가 돼가지고 코로나 지원금 이런 게 와도 아. 한국은 다 인터넷으로 맞아. 접수하고 바로바로 맞아. 되는데 그거 우편 보내야 되죠. 우편으로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맞아. 그 기한 안에 그 우편을 안 보내면 또 이게 안 오고 이러니까 맞아. 모든 서류가 다 내가 손으로 써야 되는 아, 맞아. 그런 게 좀 불편하다. 저는 제일 불편했던 게 병원입니다. 병원 맞아. 병원이 맞아, 병원. 약간 리뷰 괜찮은 곳 가면 기본 2-3시간 기다리고 예약해도 1시간 기다리더라고. 약간 이게 신주쿠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게 조금 어려웠고 아플 걸 언제 예상하고 내가 예약을 그니까. 해. 그리고 뭔가 한국에서 조금 내가 느끼기엔 좀 심하다 하면 링겔 맞아, 받고 맞아, 아니면 맞아. 엉덩이 주사 놔주세요 하면 놔주잖아. 근데 여기는 안 나죠. 주사 같은 거 거의 안 안 놔줘. 놔줘, 그래서 안 놔줘. 뭐지? 이럴 거면 병원에 오는 의미가 있나? 약간 맞아. 상담하는 느낌이 말로만. 맞아.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진찰을 받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 때문에 확실히 병원 같은 경우는 한국이 조금 더 편리하다. 저는 병원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게 좋네요. 건강하지 않아도 안 그래요? 갑니다. 시간이 너무 막 오래 걸리니까. 맞아. 기다리느라 지쳐. 맞아요. 자, 다음. 일본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월세가 많이 비싼가요? 저는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울도 뭔가 그 중심부, 비싸니까. 중심부 가면 되게 비싸잖아. 일본도 중심부에서 좀 떨어지면 좀 싸지니까 약간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저는 서울에서는 자취를 안 해봐서 아, 모르지만 어쨌든 일본은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아, 맞아. 그래서 근데 자취할 때는 복층 원룸에 6만 원 정도 주고 살았는데 아, 제가 엄청 싸게 들어간 거라고 그치. 하더라고요. 근데 집이 엄청 좁았어. 3평 정도? 근데 그건 있다. 레이킹. 맞아, 레이킹 맞아. 문화가 진짜 안 좋아. 레이킹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뭔가 있는 곳은 뭔가 가기 싫어지는 느낌. 그치? 약간 못 왜냐면 돌려받으니까 맞아. 한국처럼. 약간 보증금이 없는 게 약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는 맞아. 느낌? 일본 집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저는 방금 말했듯이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약간 하숙집 같은 쉐어하우스 느낌이고 그 동유모라는 카페에서 집을 구했는데 저는 너무 잘 구했지만 그 이제부터 일본에 오시는 분들이 동유모에서 집 가는 거는 완전 비추. 아,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잘 너무 구했지만 알려져서 그런가? 저는 당해본 적이 없지만 사기치는 사람도 되게 많고 허위 매물, 되게 안 좋은 매물도 많고 아, 진짜? 쉐어하우스 기준입니다.
원룸 말고 부동산 끼고 하는 거 말고 그냥 아, 개인 아, 대 아. 개인으로 하는 그런 거는 엄청 잘 알아보고 해야 돼서 그러네. 좀 저 같은 경우에 운이 좋게 잘 구했지만 이제부터 오는 사람은 좀 공유의 수간 좀 부추 차라리 쉐어하우스를 가려면 쉐어하우스 회사를 통해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네. 나도 확실하다. 쉐어하우스 회사로 들어가는데 일단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뭔가 회사로 들어가면 정말 다 개인주의로 맞아. 다 따로따로. 근데 혜인이 집은 약간 다들 친하게 지내는 분위기죠. 4명밖에 없어가지고 아. 진짜 하숙집 느낌? 그지. 주인분도 한국 분인데 같이 살고 막 이러니까 여자들밖에 안 살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 저희 집 추천. 방이 없지만 추천. 저는 쉐어하우스 들어갈 때는 쉐어하우스 그 회사를 찾아가지고 했고 지금 집을 찾을 때는 아주르라는 곳에서 화장 세팅으로 구했는데 예전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 번밖에 이용을 안 해봐서 그렇게 막 강추 이런 건 모르겠지만 제가 또 곧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뭐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한국 부동산도 잘 되어 있긴 해서 근데 일본어가 되면은 확실히 일본 부동산이 매물도 훨씬 많고 그치. 좋긴 하죠. 아, 이거는 우리들이 잘 모르지 않아? 월세집은 풀옵션 집이. 저는 정말 몰라요. 근데 나도 알아봤을 때 풀옵션이라고 해봤자 진짜 그 가스 버너나 인덕션 붙어 있고 아니면 에어컨? 맞아. 이건 타쿠한테도 물어봤는데 타쿠가 있긴 있지만 거의 없는 편이라고 했어. 있어도 거의 빌려주는 느낌 아닌가? 그치. 계속 돈 내면서 사용하는 느낌? 맞아. 이게 진짜 질문이 많았어요. 집에 정말 바퀴벌레가 많고 많이 나오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쉐어하우스에서는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진짜 막 이만한 바퀴벌레 나와가지고 정말 충격적이고 약간 그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게 또 이사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집은 산지 거의 2년 다 돼가는데 한 번도 벌레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대신 베란다에 이제 까마귀 2번 왔었고 무당벌레 한 번 나왔었고 무당벌레는 너무 귀엽죠. 맞아. 그 정도? 저 지금 쉐어하우스에는 딱 2번 나왔는데 방 말고 이제 공용 공간에 그 이후로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집보다 길거리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길거리 한국에선 길거리에서 바퀴벌레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일본 와서 처음 길거리에 쥐랑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시부야 이러는데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최근에 강남이랑 건대 쪽 일 있어서 가면 거기도 바퀴벌레랑 쥐가 너무 진짜? 많은 거야. 길거리에? 어. 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처음에는 나도 일본이 확실히 길거리에선 너무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도 약간 동대문 쪽이나 조금 오래된 동네? 동네 가면 많구나. 아니면 이제 술집 많은 거리 근데 맞아. 가면 별 차이가 없다 고 느꼈는데 이거는 뭐 사바사 사바사. 그리고 주택가는 일본도 주택가에는 거의 없습니다. 약간 신주쿠 시부야 같은 맞아. 그런 도심에 맞아. 바퀴벌레가 정말 많이 기어다니는 느낌. 여름에. 정말 일본은 바깥보다 집 많이 더 춥나요? 그런 것 같아요. 완전. 밖에 나가면 따뜻해요. 맞아. 근데 요즘 유카단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 맞아. 근데 엄청 비싸다고. 맞아. 그런 집 사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 아직까진. 주위엔 없죠, 한국은. 일본에 살면서 일본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경험. 약간 어떻게 해가지고 깨졌다 이런 느낌? 저는 그 딱 처음 일본어 학교 다닐 때 유학을 와서 이제 전입 신고를 하잖아요. 전입 신고를 하러 그 구청에 가잖아요. 저는 근데 한 번도 한국에서 이사를 안 해봐서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일본에 가서 이제 전입신고 그런 거 기다리는데도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리고 맞아. 쓰는 건 금방 쓰는데 또 그거를 심사를 하려면 또 며칠이 걸린다 그러고 또 통장을 만들러 갔는데 통장도 한 일주일 걸리고 체크카드는 또 따로 신청을 해야 되고 현금만 뺄 수 있는 카드를 한 달을 기다려서 받았어. 나 안 만들었어. 진짜? 약간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통장을 매번 들고 다닐 수 그럼 없으니까 그래. 그때부터 좀 환상이 한 개씩 깨지기 시작했죠. 저는 오히려 사람한테 느낀 건데 일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친절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불친절한 직원들도 있고 지하철에서 미는 아저씨들 어깨빵 하나씩 진짜 출퇴근 진짜 시간에 많아. 이거는 일본에 없을 줄 알았는데 일본에도 이게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에 물론 한국보단 좀 적은 편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딜 가나 나쁜 사람은 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일본 유학 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사실 이거는 사바사이긴 하지만 너무 천차만별. 그치? 너무 사바사지. 솔직히 이거는 생활 습관이나 소비 습관 이런 거에도 그쵸. 다르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도 학비가 다르잖아.
다르니까 어학교는 진짜 학교마다 학비가 너무 다르고 맞아. 그리고 몇 개월 다닐 거냐 이런 것도. 그거에 따라서 너무 기간에 따라도 다르고 근데 전 전문학교까지 나왔잖아요. 전문학교는 대학교보다는 훨씬 비싼 느낌? 그냥 대학교 진짜? 4년치 등록금을 2, 3년에 압축해서 다 내는 느낌? 더 싸거나 그렇진 않구나. 저는 패션 전문학교 나왔는데 대학교 다닌 친구들한테 학비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4년에 2천만 원 등록금 낸다고 하면은 전문학교는 1년 1천만 원, 1년 1천만 원 해서 2년에 2천만 원을 가는 느낌? 대학교 학비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학교라고 기간이 짧다고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대 이런 데는 또 엄청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학비는 따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활비는 그냥 한국에서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를 계산을 하고 뭐 그 정도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확실히 근데 관리비 이런 거는 일본이 조금 더 비싸니까 전기세 아. 이런 거는 조금 비싸긴 하겠지만 정말 이것도 생활 자기 생활 사바사 맞아. 사바사다. 자, 다음.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확실히 옷을 자유롭게 입나요? 시선들에서 자유롭나요? 전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저도요. 거 한국에서 못 입거든요. 맞아. 한국에서 못 입거든요. 확실히 엄청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맞아. 한국은 뭔가 노출뿐만 아니라 약간 조금 특이한 거 입어도 약간 쳐다보는 게 진짜 많잖아. 맞아. 그리고 그 쳐다보는 눈빛이 약간 기분 좋은 눈빛이 아니야. 뭔지 알아? 약간 약간 훑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내가 눈치를 보게 된다면 일본은 뭐 물론 뒤에선 어떤 말 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뭔가 좀 특이하게 입었을 때 여자분들이 다 카와이 이러면서 지나가니까 맞아. 오히려 카와이 테라피가 된다. 저는 약간 백화점에서 일을 하니까 음. 확실히 손님들 정말 특이하게 입는 사람이 아. 진짜 많은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치. 직원들끼리 또 얘기를 안 해. 그냥 예를 들어 여장 남자가 있어도 그냥 직원들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치.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저는 맞아. 되게 신경을 안 쓰는 느낌?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맞아. 하는 그냥 느낌? 존중해주는 느낌. 확실히 옷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 맞아. 머리 색깔이나 그런 것도 지진 때문에 무서운 적은 없었나요? 저는 처음에는 엄청 놀랐는데 이제는 그냥 지진이다 또 온다 하고 나도. 누워서 잘 때도 지진 왔네 하고 그냥 자요. 오히려 그 경보음 때문에 조금 깜짝 놀랄 때가 놀랄 있어. 때도 있고 그냥 정말 이제 아무렇지 않아 진짜. 맞아. 진짜로 일본 살다 보면 물건이 막 떨어질 만큼이 아니라면 굳이 신경은 안 쓰는 느낌. 그냥- 근데 약간 최근에 그 난카이 아.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조난 가방이었나? 재난 가방? 재난 가방, 재난 그걸 가방.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했었어. 아마존에 팔아요. 아 그래요? 그 세트로 팔아요. 아 그래요? 사야겠어요. 다음 현지인 일본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알바하면서 확실히 알바하면서 일본인 친구들 엄청 많이 사귀었고 한국인이 저밖에 없었고요. 그때 사귄 친구들을 5년 전에 만난 친구들인데도 아직도 다 연락 엄청 자주 하고 어제도 만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뭐 인플루언서 이벤트나 그런 데 가서 뭐 친구가 된다거나 거기에 가가지고 알게 돼서 막 팔로우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친구 된다거나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너는 약간 아이니까 맞아 저는 그런 이벤트 가도 조금 간택을 받아야 해요. 저는 간택을 하는 입장이니까 맞아 내가 먼저 말 절대 안 걸어. 친구가 되고 싶다 하면 먼저 말 거는 스타일이니까. 일본인 친구들 혹은 일본 생활을 하면서 일본인들이랑 한국인들이랑 제일 다르다고 생각한 부분. 저는 정말 번개가 없는 느낌? 맞아 근데 너 내일 뭐 해? 아니면 오늘 밤에 뭐 해? 이런 거 진짜 없고.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좋아요. 저는 약간 너무 오래전에 약속을 잡으면 그 전날 나가기 싫어지거든요. 이게 약속- J와 P의 그런가요? 저는 번개가 좋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거 회사에서의 일인데 점심시간에 한국은 이렇게 둘이 같이 점심시간이 되면은 거의 같이 먹잖아요. 그치 밥을. 그치. 근데 일본인들은 진짜 완전 다 따로 몇 시까지 돌아와라 이런 느낌에서 깜짝 놀라요. 완전 개인 플레이여서 일할 때만 하고 하다가 점심시간 되면 쌩 하고 진짜? 가버리는 느낌? 오히려 그렇구나. 나는 연락이 서로 느려도 그러려니 한다. 맞아. 굳이 막 이렇게 재촉하지 않고. 저도 엄청 느려졌어요 연락이. 나도. 원래 느렸지만 더 느려졌다. 그리고 그런 거는 뭔가 일본인들은 벽이 있다 이런 말도 많잖아. 확실히 근데 난 이게 언어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인 친구들처럼 예를 들어서 언니처럼 이렇게까지 가깝게는 못 친해진 느낌? 완전 나의 속마음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느낌? 맞아. 약간 나도 그런 게 있어. 뭔가
조금 친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뭔가 여기까지 말해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나도 막 벽을 두게 되고 이게 근데 일본 외국인 친구여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어느 정도 일정 한국인 친구처럼 완전 스스럼 없이 대하지는 못하는 느낌? 다음, 일본 생활하는데 JLPT 몇 정도 돼야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사실 없어.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서 이건 저희 둘 다 모릅니다. 없어. 저희 둘 다 모릅니다. 근데 이제 뭐 어학원에서 뭐 N3, 4는 공부를 했었으니까 아 그쵸 그쵸.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거 공부하기 전에도 충분히 생활은 됐다. 근데 저는 공부만 하고 자격증은 안 땄는데 음. 확실히 거기 공부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맞아. 단어들이어가지고 N1 따면은 N1의 한자가 엄청 어려워서 일본인들보다 한자를 잘한다는 맞아. 소리 있을 정도로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고 오면 좋겠죠. 맞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솔직히 근데 생활만 하는 거면 그냥 간단한 회화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 살면서 좀 늘어나니까. 맞아. 근데 취업할 거면 정말 높을수록 좋다는 거. 하지만 전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취업을 했지만 없습니다. 그렇네. 저희 회사는 그런 걸 안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음, 일본 취업은 대학이 필수가 아니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 근데 한국인들이 대학을 나와야 돼요. 아, 외국인들이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은 한국에서 전문대나 대학교를 나오든지 일본에서 전문학교나 대학교를 무조건 졸업해야 되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업 그러네. 비자가 아니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일본인들은 근데 확실히 대기업이나 기술직 아니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바로 일하는 친구들 많이 봐가지고 그치. 근데 결국에는 엄청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 대학 나와야죠. 나오는 게 좋다. 대학 이거는 한국이랑 똑같죠. 대기업 들어가려면 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일본에서 직장 생활할 때 한국인 따돌림이라든가 불편했던 점은 없나요? 완전 사바사잖아요. 그치. 저는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한국인이어서 사람들이 되게 좋게 맞아. 리뷰 좀 더 막 너그럽게 봐주고 더 챙겨주고 맞아. 일본어 실수를 해도 그냥 귀엽게 봐주고 맞아. 바로 고쳐주고 맞아. 제가 처음 막 전화 업무 했을 때도 막 다 같이 박수 쳐줬어요. 귀여워. 에라이 하면서 박수 쳐주고 나온가? 이랬지만 그래도 사바사다. 그치. 모른다. 일상에서도 없었나요? 저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저도요. 네, 약간 근데 한국인 친구들이랑 부모님이 오셔서 음.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조금 막 영어로 얘기하면 불친절한 사람들이 가끔 진짜?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일본어로 말해주세요 하면 좀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네요. 그건 좀 음. 있긴 있다. 음. 하지만 뭐 막 기억에 남는 뭐 이런 에피소드는 아직은 없다. 오히려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어쨌든 이상한 점원들은 이상하다. 혐한을 느낀 적은 없다. 나도 지금까지 혐한을 느낀 적 없고 오히려 약간 뭐 예의상일 수도 있겠지만 대화하면서 한국인인데 일본어 너무 잘한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오히려 더 해주고 뭔가 발음 귀엽다, 일본어 맞아, 귀엽다라고 맞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어제도 있었는데 한국 댓글이 좀 더 나에게 엄격해. 나한테 2년이나 살았는데 발음 왜 저러? 진짜? 응. 진짜? 난 솔직히 그런 말을 한 번도 일본인들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나는 대화만 가능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댓글이 달릴 때마다 뭐지? 약간 왜 이런 한국인끼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100% 일본어를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 아닐까? 그런 분들은 조금 불쾌합니다. 사양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다음, 알바 해보신 경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추천하는지 안 하는지도. 저는요 처음 오자마자 옷가게 하라주쿠에 있는 어페럴 옷가게랑 카페 신주쿠에 있는 카페에서 개인 카페 이런 키스는 아닌데 현대적인 키스 그러니까 먹을 것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케이크도 팔고 하는 그런 데서 일을 했는데 옷가게부터 말하면 옷가게는 MBTI가 E면 완전 추천. 일하는 애들이 모두가 E고 약간 저는 일본 오기 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곳이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때 친구들도 진짜? 엄청 많이 사귀었고 아직까지 다 되게 친하고 어디 옷가게였어요? 하라주쿠에 있는 위고라는 옷가게였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던 유명하죠. 점포는 없어졌지만 진짜? 일하던 점포는 없어졌지만 하라주쿠에 2개인가 3개인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자기가 또래 일본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 하면은 옷가게도 그러네. 좋습니다. 그리고 신주쿠에 있는 카페는 아는 한국인분이 소개시켜줘서 일을 했었는데 거긴 사장님은 일본인이셨고 점장님도 일본인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셨는데 엄청 좋으신 분들이고 그 밥도 주고 이래가지고
일본은 좋네. 밥을 무조건 줍니다. 그리고 카페가 저는 한국에 PC방 알바를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 PC방 거의 카페 수준으로 그치. 많잖아요. 일본은 샷을 안 내리니까 아. 샷 안 내리고 다 그냥 한꺼번에 진짜? 그냥 커피잖아. 아메리카노가 없잖아. 그냥 커피, 블랙 커피니까 한꺼번에 내리고 그냥 컵에 따라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서 일도 확실히 쉬웠다. 편하네. 한국보다 훨씬 편했다. 다음, 일본 한 달 살기 워홀 추천하시나요? 추천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한 달 살기는 너무 감질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결국 못해서 감질맛. 다시 와. 맞아. 못해서 다시 와. 그래서 못해도 한 3개월까지는 무비자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을 살아보고 아 나는 워홀을 준비해도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충분하다. 약간 이런 거를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한 달 살거나 워홀 해보는 거 너무 추천해요.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왜냐면 시야가 확실히 아, 그런 거네. 엄청 넓어지기 때문에 맞아.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일본도 좋지만 다른 나라도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이제 남자 얘기인데요. 일본 남자들은 집착이 없는 편인가요? 이것도 물론 사바사이기 때문에 완전 이게 여기부터 진짜 사바사. 이건 진짜 정말 사바사. 사바사다. 경험에 의해서도 치가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랑 제 경험에 의해서 말을 하자면 일단은 프리한 애들은 약간 맞바람 비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남사친 여사친 괜찮아? 대신 나도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 많으니까 맞아. 그래서 나는 적당한 집착보다는 질투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서로 이 정도까지 하면 예의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런 기준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딱히 바람도 안 피는 것 같고 바람도 피는 애들은 엄청 피고 안 맞아, 피는 애들은 맞아, 엄청 안 피고 약간 극과 극인 것 같아. 너무 얘네는 감 중간이 없는 맞아. 완전 극과 극이어서 근데 연락이 늦는다고 화내는 애는 본 적 있어요. 아, 한국은 연락은 맞아. 늦으면 막 화내고 싸우고 하는데 얘는 늦는다고 화내는 애들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늦는다고 화내는 애들 본 적 없고 맞아. 근데 주위에서 보면은 집착이 심한 사람들은 한국인들 중에 집착 심한 사람들처럼 다 사진 보내야 되고 영상 통화하고 뭐 쉬는 날 나가면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딱 한 명 봤습니다. 2명 봤습니다. 말고는 없는 느낌? 근데 나는 이것도 느꼈어. 뭔가 일본 애들은 진짜 약간 찐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남자친구를 굳이 소개해주지 않는 느낌. 뭔가 약간 한국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뭐 커플들끼리 모여서 놀자 이런 게 뭔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일본은 굳이 그런 자리를 안 만드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친구에서 커플이 되지 않는 이상 네. 내 전남친구 얘기해도 돼? 뭐 해도 돼요. 걔는 자기 친구를 소개 많이 시켜줬어요. 내 내 친구들은 내가 소개 안 시켜줬는데 같이 짧게 살긴 했지만 걔 친구들 많이 봤다. 하쿠는 주변 사람들 다 소개시켜주긴 하는데 일본인 여자인 친구가 서로 친구들 소개해주는 편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헤어졌을 때 그런 거 되게 싫은 거.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 아니야? 약간 얘네는 내 전 남친이랑 친구랑 눈 맞는 아. 경우가 진짜 많고 한국은 약간 그게 예의상 친구에 대한 예의 막 이런 걸로 친구 전 남친과 절대 안 사귀고 이런 거 있는데 얘네는 그런 게 아예 없더라고. 그래서 뭐 어때? 이런 느낌. 어차피 물어보면- 남인데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물어봤는데 주위 친구들한테 일본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 다 그런 소리 해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그러면 느꼈습니다. 소개해주기 싫을 수도 있겠다. 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집착을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뭔가 엄청 강한 집착 말고 질투? 그냥 해주면 귀엽긴 그치?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넣으면 싫고 맞아. 약간 귀여운 너무 정도에서 심하면 끝내라. 조금 맞아. 그러면 일본 남자와 한국 남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이것도 진짜 사바사인데 맞아. 약간 한국은 사귀면 서로 1순위가 돼서 뭘 하든 같이 하고 여자친구를 안 만나는 시간에 친구를 만난다든지 약간 그런 맞아. 한국에서의 연애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완전 개인적인 건 따로 하는 느낌. 완전 언니는 항상 일을 같이 하니까 그렇겠지만 맞아. 수많은 친구 관계 중에 여자친구가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건 좋아요. 나도 그래도 되니까. 그러네. 그리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확실히 바람 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깜짝 약간 놀랐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뭔가 한국은 바람 피려면 좀 조용히 펴가지고 약간 자기들 선에서 처리하는 느낌인데 일본은 뭔가 다 바람 소문내, 피는 주위에. 맞아. 그래서 소개 안 시켜주나 봐. 그런가 봐. 내가 얘한테 바람 핀 거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소개를 안 시켜주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좀 더 순둥이가 많은 것 같다. 이거 진짜 사바사. 그래요? 제 주변에는 좀 그렇고 왜냐면 약간 목이 타네요 갑자기. 뭐겠나요? 성인이 돼서 한국인이랑 연애를 진짜 한 명이랑밖에 안 해봐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뭔가 좀 더 순둥순둥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데이트할 때 여자 지갑을 더 안 열게 하는 느낌?
이것도 사보세요. 헷갈리는데 이거? 네, 지금까지 데이트를 한 애들도 다 그랬어. 나도 거의 그랬어. 한국에 되게 더치페이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더치페이 하는 게 오히려 맞아, 친구 느낌? 남자답지 않다고 맞아, 생각하는 맞아, 것 같아. 맞아. 남자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90%는 내는 느낌? 맞아. 왜 그런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다. 일반 여자애들 중에서도 더치페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별로 없고 남자애들끼리도 더치페이 한다 그러면은 남자답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아, 물론 돈 없는 이제 학생들이나 그런 경우는 학생들은 다르겠지만 이제 직장인들 맞아. 사회인들은 그런 느낌이다. 한국이 그립고 가고 싶어질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딱히 없습니다. 일로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한국에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저는 친구들이 저 빼고 놀 때 정말 이 같은 대답입니다. 단톡방에 이제 오늘 어디서 몇 시까지 만나자 막 이런 거 짝짝 정하고 이제 집에 갈 때 자기들끼리 논 사진 보내고 이제 뭐 먹는다는 사진 보낼 때 너무 부러워요. 저도 거의 끼고 싶어요. 아, 나는 명절 때 명절 음식 먹고 싶을 때 완전 자급자족해 먹어야 돼요. 요거는 좀 있다. 말고는 딱히 아유.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다녀올 때 꼭 사오는 것이 있나요? 요즘 다 일본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도 맞아. 저는 약간 화장품 같은 거 많이 사오고 아, 나도. 전 다 한국 화장품 쓰거든요. 아, 진짜? 거의 다 한국 화장품 써서 그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는 집에서 요리를 많이 먹어서 고춧가루나 김 같은 거 아, 나 뭐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라든지 저는 한국 스팸도 좋아해서 오. 스팸이랑 저는 마라탕 소스를 많이 사옵니다. 오늘도 저 오늘 받았어요. 오늘도 듣습니다. 마라탕 소스를 한 움큼씩 쟁여옵니다. 저는 궁금했던 이제 신상 한국 화장품들.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 외에는 사실 요즘 신호컵에 다 팔잖아, 먹을 것들은. 막 과자 이런 거. 그래서 다른 거는 별로 살 필요성을 못 느끼는 느낌. 다음, 가끔 매운 음식 땡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해주나요? 저는 배달. 배달. 저는 자급자족. 네, 집에서 저는 해먹습니다. 배달. 저는 신전떡볶이 단골입니다. 맛있죠. 맛있어요. 뭐 한국보다는 가격이 2배 정도이긴 한데 그래도 뭐 맛이 비슷해요. 맞아. 맛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거의 해먹습니다. 그리고 마라탕. 저는 마라탕도 자주 시켜 먹어요. 약간 홍콩식 마라탕 있잖아. 거기도 진짜 단골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혜인이가 소개해줬던 그 마라탕 집도. 시노쿠보에. 네, 거기도 자주 이제 가시나요? 그 배달도 돼가지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마라탕 맛있는 집은 꿔바로를 왜 같이 안 팔지? 맞아. 그게 조금 맞아. 안 좋은 점이에요, 일본에. 한국은 약간 기본으로 마라탕 꼬바로 오는데 일본은 마라탕 파는 집에 맞아. 꼬바로를 사람 판다. 맞아. 중국인들은 같이 잘 안 먹는 거야. 그니까. 잘 모르겠어. 자, 다음. 일본에서 추천하는 한국 요리집이 있다면? 저는 제일 배달을 많이 시키는 곳. 한 개씩 말해볼까요? 아, 좋아요. 1번, 하남돼지. 되게 진짜 맛있어요. 여기 명이나무 맞아. 명이나무 주니까. 저는 고기로라고 신전떡볶이 밑에 지하에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고기 무한리필이거든요. 근데 거기 된장찌개도 무료예요.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고요. 그 김치말이 국수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가봐야겠다. 공짜예요. 그것도 진짜 진짜? 그거 포함이야. 그 무한리필에. 그것도 진짜 맛있고요. 사이드가 진짜 맛있어. 그리고 고기도 진짜 맛있고요. 거기도 명이나무를 줍니다. 명이나무 좋네요. 무한리필입니다. 거기 진짜 한번 맛있어요. 가봐야겠어요. 조금 비싼데 되게 맛있습니다. 미아가 나면 가기 힘들어요. 진짜? 점심엔 괜찮아. 다음. 2번, 사거리 양곱창. 거기 진짜 맛있어. 근데 여기는 굽는 곱창만 맛있는 것 같아. 거기 막창도 맛있어. 그래? 돼지 막창은 안 먹어봤는데 막창 그 맛있어요. 야채 곱창이 조금 냄새가 났습니다. 야채 곱창은 냄새 많이 납니다. 네, 그거는 비추천. 저는 강호동 치킨 음, 드셔보셨나요? 맛있어? 아니요. 거기 약간 BBQ 느낌? 진짜? BBQ 황홀 느낌? 내내보다 훨씬 낫나요? 저 내내를 안 좋아해요. 시노쿠 내내 맛있어. 맞아. 일본 근데 거의 다 내내 치킨이잖아. 어디 가든. 맞아. 제 개인적인 맛? 프라이드만 맛있어요. 양념 양념 좀 다 달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근데 매운 양념 치킨이 별로 안 맵고 맛있어요. 진짜? 매운 그냥 양념 양념 먹어봐야겠다. 치킨은 좀 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신전떡볶이. 한국이랑 맛이 똑같아서. 엽떡보다 신전이 훨씬 맛있어요. 일본은. 나는 원래 엽떡이 좀 잘 안 맞는 느낌? 한국에서도 맛보다는 엽떡을 먹으면 뭔가 속이 쓰리더라고. 왜지? 매워서 그런가? 매운 정도는
신전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도 엽떡은 뭔가 유난히 속이 매워. 속이 쓰린 느낌. 저는 신짱이라는 아. 영역으로 갔던 거기도 치킨집인데 치킨도 맛있고 거기는 사이드 메뉴도 되게 맛있고 거기는 그 바베큐 치킨 있잖아요. 바베큐 치킨이 맛있고요. 그 매운 소스가 진짜 맛있습니다. 제일 매운 소스. 이 신짱 2개인가 있지 않아요? 신짱 2개가 있는데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아 좋아요. 잘 보고 가셔야 돼요. 맞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다른 신짱이 하나 있거든요. 거긴 맛이 진짜 없어요. 왜냐면 내가 배달을 시키려고 신짱을 검색을 했는데 주기가 있으니까 어떤 건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포기하자. 약간 이런 맞아. 그 다른 한 군데가 치킨이 진짜 맛이 없어요. 느낌. 그리고 이제 진짜 제가 말하는 신짱은 언니가 주소를 보내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거기는 근데 신짱 안 좋은 게 가격이 너무 맨날 올라서 그게 좀 너무 올라서 요즘 뜸이네요. 안 가지만 치킨이 진짜 맛있고요. 바베큐 치킨도 맛있고 강호동 치킨이랑 다른 느낌으로 맛있습니다. 일본어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일본에 올 때 애니로 듣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에서 왔고요. 히라가나부터 학교에서 배웠는데 솔직히 도움 하나도 안 됐어요. 어학교는 도움 하나도 안 됐고요. 알바 시작하면서 엄청 맞아. 알바에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알바에서 쓰는 용어들도 배우면서 알바하면서 가타카나 완전 외우고 일본어도 확실히 한 번에 확 는 느낌? 저는 어학원 Q&A에서 이거를 이미 말했기 때문에 긴 거는 그 영상을 봐주시고 어쨌든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말해보고 들어보고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확실히 히라가나는 일단 외워서 왔고 가타카나는 학교에서 자꾸 시험을 봐가지고 그래서 외우긴 했어. 마지막으로 일본 생활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아니면 꿀팁 있나요? 저는 일단 너무 큰 환상은 근무. 어쨌든 똑같은 사람 사는 곳이고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이다. 저는 일본에 환상이 있으신 분들은 여행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다. 굳이 생활을 하면 이제 일본의 환상이 다 깨진다. 여행만 오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꿀팁? 네, 있으신가요? 5년 차의 꿀팁. 꿀팁 오지 마라. 그거 할 수 있는 것 같아. 한국에서 공부를 좀 하고 오면은 적응 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아요. 확실히 회화 같은 걸 한국에서 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하고 오면은 적응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는 느낌을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오는 게 좋다.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성격이 I이기 때문에 오히려 못하니까 친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진짜 아이답지 않게 처음에 왔을 때 엄청 나가 놀았거든요. 진짜 일본인 친구들 막 만들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진짜 사바사하기 때문에 성격에 맞춰서 준비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니는 많이 만들었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못 만드실 막 그것까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일본을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외로움 많이 정말 느낀다고 외로워요. 하더라고요. 정말 외로워요. 그리고 오타쿠 분들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면 일본에 무조건 오세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진짜 혼자 하는 생활이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뭐 일본 생활이 더 편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적응하는 게 좀. 적응만 하면. 적응하면 일본이 편해요. 그지 혼밥 식당도 되게 많고. 맞아. 오타쿠들은 보면 좋다. 애니 오타쿠들은 저도 맞아. 한때 오타쿠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오타쿠로서의 생활 만족도가 좋았다. 친구들 중에 오타쿠도 진짜 많은데 맞아. 파업도 많이 하고. 오타쿠 생활을 하러 워홀이나 이런 걸 온 친구들은 거의 100% 200% 만족하는 그러네. 한국에 갔다. 맞아. 진짜 저렴한 피규어도 많고. 맞아요. 뭐 행사 때문에 일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면 맞아. 진짜 사는 게 좋다. 좋습니다. 오늘 답변한 것들은 진짜 사바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でも諦めない手を下ろさない